번째 이제 부모로서의 가지는 무게감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다룰 건데, 부모님들이 이제 무게감이 많이 있습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성평등 사회로 많이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특히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이제 양육자로서 갖는 무게감이나 스트레스가 대단히 큽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특별히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버지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머님들이 더 많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전에 비해서 많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실제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은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버님들보다는 어머님들이 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버님들이 이 동영상을 많이 보신다면 그건 정말 기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 부모로서 가지는 무게감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사실 이거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나오는 무게감이나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는 열심히 돈을 벌거나 열심히 이제 그런 집안 살림을 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당연시되게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꼭 자녀의 인생을 꼭 책임져야 하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아이들을 뭐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돌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제 무게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뭔가 생활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막 압박감을 느끼고, 애들 잘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초조감도 더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더 많이 다툼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내가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 혹은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시간 보내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더 초조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거 정말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나?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먹여주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이들의 또 그런 정서적인 거나 마음을 돌보고, 사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외에 뭐 아이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사실은 전적으로 아이들의 몫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저의 조언은 뭐 꼭 전문가로서의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아이의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결국엔 아이의 인생은 또 아이가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될 몫이 더 크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제가 저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뭐 나중에 저러다가 정말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걱정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고민은 아이의 몫이고 아이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전적으로 아이의 몫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게 좀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투신하고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겨난 좋은 점들도 있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고, 그 융합된 것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한 갈등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세대의 부모들, 저나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과연 내가 아이와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아이를 돌보고 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성인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나의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일정 시간 이후, 성인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아이의 몫이다. 그리고 아이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내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무게감이나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길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이고 또 한 인간으로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그래,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만큼이나 내 인생도 중요하고 또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자녀를 키우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정말 자기 인생은 못 살고 그냥 오직 우리들 잘 되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자녀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도대체 나는 우리 아이들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너무 가까워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밀접하고 가까운 거리여서 내가 아이의 모든 인생을 혹시 책임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아이는 아이대로 아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또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면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중년기의 부모님들이실 텐데 뭐 지금 또 중년기의 삶에서 여러 가지 전환의 경험들도 있고 특히 직업적인 전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나는 직업적인 부분이나 커리어에서 나의 전문성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이런 어떤 도전이나 고민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쏟아붓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또 내 인생에도 좀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균형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로서 가지는 그런 무게감이나 스트레스 관리에서의 꼭 기억해야 될 지점은 아이한테 쏟아붓는 에너지만큼 과연 나는 내 개인적인 삶에도 쏟아붓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 인생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이 인생은 아이가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대신 책임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책임질 부분은 아이가 책임지도록 두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그런 에너지들은 내가 내 인생에 투입해서 나는 나대로 어떻게 내 인생을 잘 개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고민들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자녀 양육에서 겪는 무게감이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이상적인 조언이어서 저도 이렇게 좀 너무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가볍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뭐 아주 이렇게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특별히 이 시대 부모님들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예, 그 앞에 이야기가 좀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 삶의 환경이나 삶의 습관 같은 것들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해왔던 관습적인 생각과 행동이 일거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는데 환경이 바뀔 때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이게 부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내 개인적이든 환경이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당장은 상처가 되고 당장은 좌절을 주는 것 같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오히려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회복되는 그런 탄력성, 그러니까 마음의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회복 탄력성을 시험해보고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물론 사람마다 조금 체감하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변화를 맞이해서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부모님 개인으로서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그리고 가족들은 전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또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더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사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빨리 이 시기만 지나가라. 이 시기만 지나가면 모든 게 정상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너무 막연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도전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나와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보탬이 될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성찰의 시간, 그리고 그런 탐색의 시간, 또 가족들 사이에 그런 대화의 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말로 좀 가장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의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을 최대화해서 부모로서의 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 시기를 정말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게 과거의 관습적인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애들은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이런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과연 현재도 유효한 건지를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형태의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삶의 변화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회복 탄력성, 개인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우리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정말 깊게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저의 그런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가정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